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 1월 마지막 날 거의 대부분의 리그들의 문이 닫히게 되는데 이승우 선수가 이제 지난 2022 시즌 K리그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다시금 유럽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유럽 진출이라기보다는 유럽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한 선수이기 때문에 유럽 복귀라고도 할 수 있겠거든요. 그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준TV에서 직접 취재한 독점 정보 소개해드리고 또 유럽 팀들이 왜 이승우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까지 포포트 한국판의 백현기 기자와 함께 분석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승우 선수가 프로 경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K리그로 왔을 때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왜냐면 K리그에 한 번도 뛴 적이 없고 최근 폼도 경기력을 많이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K리그의 그 템포와 압박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지난 시즌에 정말 역대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K리그 1에서 총 35경기 14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정말 수원FC의 에이스를 자청을 했어요. 예, 사실은 뭐 결국에는 파이널 라운드 B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 리그를 치르는 와중 속에 상위권 순위를 올라가기도 했었고 아챔권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 과정 속에 이승우 선수의 득점 생산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사실 이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뛸 때도 그런 득점력, 개인적인 문전에서의 해결 능력으로 각광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2군 팀까지 올라갔지만 1군 팀에 솔직히 가는 것은 뭐 사실 뭐 어떤 바르셀로나 유망주라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엘라스 베로나 그러니까 이탈리아 1부 리그 팀을 통해서 프로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뷔 시즌에 뭐 거의 뭐 교체 자원으로 쓰여지긴 했지만 AC 밀란을 상대로 멋진 발리 슈팅으로 데뷔골까지 넣었어요. 2부 리그로 강등됐던 2018-19 시즌 같은 경우에는 출전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원FC 오기 전까지는 가장 많은 좀 소화를 하면서 또 1골 2도 뭐 생산성이 높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친 이탈리아 리그, 수비가 강한 리그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2019-2020 시즌에 벨기에 클럽 신트트라이던으로 갔는데 여기서 등번호 10번도 받고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이제 팀 감독과의 불화로 거의 뛰지 못하다가 2020-2021 시즌에 이제 초반에 이제 좀 기회를 좀 얻고 잘하고 2골도 넣었는데 다시 또 감독 교체가 되면서 흔들린 부분들 그리고 포르투갈 임대를 갔지만 거기서도 이제 컨디션을 끌어오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했다라는 평가 속에 이제 K리그에 왔거든요. 하지만 지난 시즌 뭐 K리그에서의 활약 직접 지켜보셨을 텐데 기록적으로도 이 17개의 공격 포인트가 대단했지만 전반적인 화제성과 영향력 특히 저 히트맵도 그렇지만 굉장히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원FC 시절을 은근히 지난 해에 많이 갔는데 기자석에 있을 때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이승우 나올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기장 안에서의 존재감 자체가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밌게 하는 그런 선수잖아요. 물론 뭐 세리머니, 스타성도 있는 선수고 이 지난 시즌에 공격 포인트 17개가 사실 실력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7위에 버금가는 이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히트맵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승우 선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가 보통 4-2-3-1의 왼쪽 윙어나 혹은 4-4-2에서 김현과 같이 빅앤스몰 조합으로 조금은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트맵을 보시게 된다면 왼쪽과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까지 골고루 찍혀 있거든요. 그만큼 공격 쪽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했던 지난 시즌의 이승우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규성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17골이었잖아요. 이승우 선수가 14골로 3골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막판까지도 이승우 선수가 득점왕 경쟁을 했었고 무엇보다 대단한 것은 조규성 선수도 그렇고 지민기 선수도 그렇고 페널티킥 비율이 꽤 됐는데 이승우 선수는 페널티킥 없이 이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순도 높은 골들을 넣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또 슈팅만 좋았던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슈팅도 보시게 된다면 60개, 굉장히 또 많은 거의 경기당 2개 정도의 슈팅을 날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유효 슈팅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유효 슈팅이 총 슈팅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또 정확도가 높은 모습을 이번 시즌에 보여줬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프리킥도 그렇고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의 슈팅과 안쪽에서의 슈팅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승우 선수가 보통 안쪽으로 위치 선정을 가져가면서 혹은 직접 드리블을 하면서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해결하는 것이 주 루트지만 약점으로 지적됐던 이 중거리 슈팅 그리고 외곽에서의 슈팅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이번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슈팅의 세기에 있어서 정확성은 좋지만 세기가 좀 아쉽지 않느냐고 했는데 직접 프리킥도 때리고 중거리 슈팅도 화끈하게 때려주면서 훨씬 더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다. 게다가 이제 유효 슈팅이 2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벗어난 슈팅은 28개밖에 안 됐어요. 절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블락된 슈팅 그러니까 골대 안으로 향했을 슈팅이 수비에 막힌 슈팅도 10개 정도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유효 슈팅이 한 30개 정도 50% 비율을 보인다. 슈팅 정확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선수가 드리블 돌파도 굉장히 활발하게 시도를 했고 또 이제 슈팅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이 가까울수록 정확한 것인데 중거리 슈팅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시도하면서도 이런 정확성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승우 선수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또 공격적인 포지션의 선수들은 패스 성공률이 낮기 마련인데 지금 패스 성공률 그래프도 보시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네. 있으니까 빌드업 과정, 공격 상황에서 정확성 이런 것들 모두가 이승우 선수가 이제 K리그에서 최상위권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K리그에서 최상위 활약을 하는 많은 선수들이 지금 유럽으로 직행하는 상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수원 삼성의 오형규 선수가 최근에 또 그렇죠. 셀틱으로 굉장히 거액의 이적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봤을 때는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남긴 기록은 충분히 유럽 팀들의 이제 관심을 받기 충분하다. 게다가 이제 이승우 선수의 그 활약도가 어떻게 보면은 후반에 조금 떨어졌던 것도 이유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굉장히 페이스가 좋았던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또 4경기 연속골까지 넣으면서 굉장히 활약했는데 후반에 데뷔전 직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이 2경기 징계가 조금 뼈아팠어요. 예. 그때 또 수원FC가 줄부상으로 조금 팀 부진과 맞물리는 시점이기도 한데 그래도 막판에 또 멀티골, 또 김천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쩌면 페이스가 이제는 이제 퇴장으로 한번 좀 꺾였고 또 대표팀에 이제 발탁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사실 유럽에서 뛰면서 풀 시즌을 많이 뛰지 못하는 가운데 또 한국에 왔기 때문에 또 날도 굉장히 춥고 네. 그런 영향들 속에서 시즌 막판에 조금은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이면서 득점 페이스가 조금은 떨어졌지만 어찌됐거나 한참 좋을 때 이 모습들을 보면 그게 한 몇 달간 이어졌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유럽의 스카우트들이 이제 이 선수 다시 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평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이승우 선수 어떤 팀과 그럼 연결되고 있느냐? 이미 이제 덴마크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이제 오덴세가 이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희가 직접 이제 확인한 유럽 시장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 레터가 갔어요. 공식 레터가 갔는데 네. 그걸 수락하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구단에서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승우 선수가 수원FC와 계약할 때 유럽 진출의 제안이 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승우 선수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승우 선수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구단이 막아서 유럽에 못 간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다만 이승우 선수가 이 오덴세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관심이 강하냐면 이미 3번이나 레터가 왔다. 3번이나 상향된 계속 조건을 하면서 와달라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최근까지도 오퍼가 오고 있는데 이승우 선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오덴세에 가는 것에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의 제안도 마지막까지 들어보려는 게 아니냐. 그런 가운데 이제 김민지 선수가 잘 거쳐갔던 튀르키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튀르키예는 이제 아직 정식 제안은 없다고 해요. 다만 이제 기다려볼 이유가 있어요. 네, 확실히 튀르키예는 또 일반 유럽 이적 시장보다 훨씬 더 깁니다. 물론 뭐 많이 길진 않지만 일주일 정도가 길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한 여지가 있는 리그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아까 오덴세는 또 덴마크 리그이기 때문에 또 K리그에서 덴마크 리그로 가는 것은 약간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에 또 튀르키예 어느 정도 유럽에서의 경쟁력이 있고 그만큼 5대 리그의 유럽 스카우터들도 많이 관찰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튀르키예는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리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덴마크의 오덴세가 이제 성적이 좋을 경우에 유럽 대항전도 나갈 수 있지만 최근에 부진한 상황도 있고 또 덴마크 리그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빅리그에서의 관심도가 다른 리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덴마크에 갔다가 자칫 덴마크에서만 뛰다가 또 애매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튀르키예 팀 쪽으로 가는 게 나은데 튀르키예 2개 팀이 관심을 좀 강하게 보이곤 있지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오퍼까지는 안 왔다. 오퍼가 와야지 또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오퍼가 오는지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에서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리스 팀들도 이제 한국 선수들이랑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승우 선수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최근 들어서 한국 팬들에게도 그리스 리그가 조금씩 관심을 또 갖고 있죠. 예. 또 황인범 선수가 맹활약하고 있는 올림피아코스도 그렇고 파나시나이코스도 최근에 또 굉장히 성적이 좋기 때문에 또 그리스 리그가 최근 들어서 또 각광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올림피아코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재정 상황들이 좋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승우 선수가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 제안이 왔는데 이승우 선수 쪽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만족할 만한 좀 굳이 이제 K리그를 떠나서 나가볼 만한 조건도 맞아야 되거든요. 물론 뭐 이승우 선수가 유럽에 갈 때 거액의 연봉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원에서 받던 것만큼은 받고 그 어떻게 보면 이상이 되어야 뭐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정도는 돼야지 명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쪽은 좀 계정 문제로 조건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좀 그리스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페인 2부 리그 팀들도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위권 리그라고 하더라도 1부 리그 팀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2부 리그 팀으로 갔을 때 뭐 성격이 바로 확실한 팀으로 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2부 리그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1부 리그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온
뉴스가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예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가 이번 이적 시장 전에 좀 눈여겨볼 만한 이적생들 후보를 추렸어요. 그 중에 이승우 선수의 이름이 있었던 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는데 그 설명을 봤을 때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승우는 직선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다운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예. 이 다운힐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는 이 다운힐, 내리막길로 가면은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예. 그만큼 직선적이고 저돌적이다라고 이승우 선수를 표현을 했고 키는 크지 않지만 무게중심이 낮고 좁은 지역에서 턴과 가속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잘 분석을 한 것 예. 같아요. 그만큼 또 이승우 선수가 MLS로의 이적이 굉장히 또 유력할 수 있는 후보다. 또 이렇게 언급을 했던 MLS였습니다. 예,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까지 나온 소식이니까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또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무국에서 파악을 한 것 같고, 뭐 저희가 이제 원문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뭐 국내 매체 보도를 보면은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미국의 뉴욕 레드불스가 네. 이승우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유럽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순위는 아닐 것 같지만 또 미국 리그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조건적인 측면은 사실 미국이 돈을 좀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도전도 가능하겠지만 역시 이 부분도 이제 배제하지는 않다고 해요. 저도 확인해 본 결과 미국 쪽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또 오퍼가 온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볼 수 있다. 뭐 미국도 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원FC가 올 시즌 주장단을 이제 발표했는데 윤빛가람 선수가 주장이고 부주정으로 정재용, 이승우.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를 올 시즌 가지고 함께 간다. 약간 이게 합의가 없이 주장단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주장단으로 선임된 것만으로도 수원FC가 확실히 또 이승우 선수가 구단과 굉장히 또 입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 제가 취재를 갔을 때도 김도균 감독이 굉장히 이승우 선수에게 신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그 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승우 선수가 잘하는 것을 해주도록 주변 전술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승우 선수에게 정말 최적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수원에서 이번에 주장단으로 선임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이승우 선수가 일단은 그래도 같이 가겠다. 이런 또 암시를 또 시사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이적설들이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로 보자면 당장 이 팀들로 가겠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유럽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네. 유럽과 연결되고 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럽 내에 또 다른 조금 더 좋은 리그, 조금 더 좋은 팀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원FC가 부주장으로 선임한 것은 최소한 전반기까지는 함께 하고 또 여름 이적 시장을 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 또 제가 이적 시장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어본 바에 따르면 이승우 선수가 이제 수원FC와 맺었던 계약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승우 선수가 힘든 시간에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도전을 하기 위해 왔고 경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왔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아주 좋았던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적에 있어서 조금 이제 여유로운 이승우 선수 쪽으로 유리한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K리그 내에 다른 팀들도 또 이승우 선수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적에 대한 주도권은 본인이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수원FC의 최순호 단장도 사실 승우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지만 잘 지내고 있고 또 이승우 선수도 수원 생활에 행복해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승우 선수가 또 가장 원하는 건 유럽 리그 복귀도 복귀지만 대표팀에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표팀에 대한 의지를 꾸준하게 이승우 선수가 또 피력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수원FC로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몸을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또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언젠가 다시 또 대표팀 복귀를 하겠다. 또 이런 의지로 함께 K리그에 왔는데 게다가 이제 당장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서 온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브루나게도 일단 명단에는 제외가 됐지만 카타르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이제 당장에 2023 아시안컵이 있잖아요. 예. 굉장히 또 중요한 대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 대한 열망은 꾸준하게 있고 또 목전에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새로운 팀에 갔을 때 또 주전으로 뛸 수 있느냐, 경기 감각을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대표팀 선발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일단 수원FC에 남을 경우에는 꾸준한 출전과 활약을 보장하고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팀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네. 게다가 이제 아시안컵은 연기가 돼서 겨울 아시안컵으로 열린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면 열리게 되는데 그럴 경우 새로운 감독이 와서 지켜봐야 될 그 데이터가 필요할 때 유럽에 애매한 데 갔다가 못 뛰고 있다면은 또 다시 본인은 배제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승우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에 이제 SBS의 해설위원으로 가면서 현장에서 그 대표팀의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해졌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유럽 리그가 그 대표팀의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좀 우선순위가 됐을 텐데 K리그 잔류 그리고 수원FC 잔류의 가능성도 거의 뭐 꽤 반반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 아주 좋은 오퍼가 오지 않는다면 굳이 유럽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시안컵이 겨울로 미뤄졌다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기존처럼 여름에 개최가 됐다면 굉장히 또 그 6월 혹은 7월 때까지 시간이 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겨울에 이적을 한다면은 그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승우 선수가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6월이나 7월에 이적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에 또 그 겨울에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저는 일단은 이승우 선수가 유럽에 진출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못다 이룬 꿈을 유럽에서 다시 펼치기를 저는 바라는 팬의 한 명인데, K리그가 지금 어쨌든 굉장히 또 개막을 앞두고 있고 주장단도 선임이 된 만큼 일단은 겨울 이적 시장에는 움직이지 않고 여름에 움직이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3월 달에 또 대표팀 뭐 어떤 감독이 선임될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를 이제 할 때도 당장 이제 2월 말에 개막할 K리그에서 잘 뛰고 있다면 당연히 선발 후보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뭐 기존의 대표팀 선수들이 먼저 좀 이제 선택될 가능성이 크지만 새로운 팀에 가서 새롭게 자리를 잡는 시기라면 더더욱이나 또 대표팀에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뭐 유럽에 가지 말아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아주 좋은 오퍼, 특히 오덴세 정도 강한 오퍼면 오덴세는 주전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덴세에 가서 주전으로 막 골 넣고 잘하고 이러면은 또 당연히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도 선발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와 그 안정성을 이승우 선수가 직접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적할 때 겪었던 그런 많은 일들을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이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본인이 잘 선택할 것 같고, 본인의 에이전트나 또 구단이나 뭐 가족들과도 잘 얘기할 것 같아요. 결국엔 이승우 선수가 결정한다. 결정권이 이승우 선수한테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결국에는 마지막 문이 닫힐 때까지 어떤 오퍼가 어떤 팀에 오느냐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 새로 진행되는 상황들 한준TV에서 또 적점적인 네트워크 직접 취재한 얘기를 통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